예쁠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얼굴이랑 안 어울려요. 라인은 있는데 눈이 답답하고 졸려 보여요. 한쪽은 라인이 뚜렷한데 반대쪽은 흐릿해서 신경 쓰여요. 눈 재수술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눈 재수술 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쌍꺼풀은 생겼는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이제 연예인 누구의 눈이 예뻐서 그 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그대로 만들어줬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달랐을 때, 그러니까 내 얼굴이랑 안 어울리는 거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입니다. 첫 번째 수술도 비절개로 수술을 하셨고, 재수술도 기존의 라인을 풀어주면서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재수술이 어려운 점은 기존의 라인이 있는 유착 부위를 풀어주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수술에 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재수술 전에는 쌍꺼풀의 비대칭 문제는 아니었고요. 쌍꺼풀 라인이 앞쪽이 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시작하는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인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재수술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됐고, 아웃폴드 라인으로 좀 시원하게 라인을 잡아줬고, 눈이 훨씬 더 뚜렷하고 선명해 보이고 확장감이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점이, 수술 전에 어떤 눈이 딱 예쁘다고 꽂혀 계시면은 그 눈의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쁜 눈을 그대로 내 눈에 만들어서 어울리게 되는 건 아니고요. 나의 얼굴형이나 뼈의 구조, 눈의 위치나 눈의 이제 돌출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딱 그 라인만 잡아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높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라인을 잡아봤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쌍꺼풀 라인은 있는데 눈이 무겁고 졸려 보이는 경우입니다. 눈 한 잡은 사진을 보시면 사실 쌍꺼풀이 비대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눈동자가 조금 덮여 있어가지고 쌍꺼풀이 있지만 졸려 보여서 또렷한 느낌을 얻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쌍꺼풀의 높이나 모양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라인은 비슷하게 잡으면서 눈매 교정을 해서 눈동자가 좀 또렷하게 눈의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든 케이스고요. 앞쪽에 몽고주름이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이제 뾰족한 느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눈의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절개도 다시 손을 봤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렇게 첫 수술 때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있으면 같이 눈매 교정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눈 뜨는 힘을 좀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눈 뜨는 힘이 약하다는 판단이 들면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재수술 이전의 모습을 보면 사실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짝 달라지는데 근데 눈의 인상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네, 훨씬 또렷하고 예쁘죠. 진짜 이 디테일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양쪽 쌍꺼풀이 차이가 날 때 비대칭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양쪽 눈의 돌출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안검이라고 하죠. 눈동자의 아래쪽 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의 위치가 양쪽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눈의 위치 자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쌍꺼풀 라인 쪽, 그리고 눈동자가 노출되는 정도다라고 먼저 설명을 저는 드리고, 재수술 전에 이제 사진상 왼쪽, 오른쪽에 쌍꺼풀이 좀 많이 덮여 보이고 눌려 보입니다. 그래서 눈의 돌출도가 다른데 양쪽의 쌍꺼풀을 똑같이 잡았을 경우에 함몰된 눈 쪽이 쌍꺼풀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도 좀 그런 경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눈동자의 노출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쌍꺼풀이 한쪽이 이제 많이 덮여가지고 재수술을 하게 된 경우고, 보통 이제 함몰된 눈 쪽은 쌍꺼풀을 조금 더 높여서 잡는다든지 눈의 구조에 따라서 디자인에 조금 차등화를 둬서 하면은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럼 쌍꺼풀 재수술 난이도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많이 높은 라인을 안 보이게 해주세요가 제일 고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쌍꺼풀이라는 게 조직이 어느 정도 접혀서 덮여가지고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쌍꺼풀을 높게 잡으면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웬만큼 낮출 수 있는데, 쌍꺼풀은 이제 높게 디자인을 해놓고 처진 피부를 이제 많이 제거를 한 경우에는 덮여서 내릴 수 있는 조직의 양이 적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낮추고 싶어도 조직이 부족해서 많이 못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비절개로 풀린 쌍꺼풀의 재수술이 제일 쉽겠네요. 제일 첫 번째 케이스네요. 네, 비절개 방법은 애초에 조직을 많이 손대지 않고 하는 방법이니까 조직의 변형도 좀 적게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절개로 하면 쌍꺼풀이 잘 풀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잘 풀리는 눈의 조건이 있죠. 피부 조직 두껍고 지방 많고 해가지고 붓이 같은 걸로 눌러도 잘 안 잡히는데 비절개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풀릴 확률이 높고요. 피부 조직 얇고 라인 잘 잡히고 유지 잘 되고 이런 경우에는 비절개로 하더라도 꽤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잘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는 눈을 비비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쌍꺼풀이 풀릴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벼서 마찰을 많이 줄 때 쌍꺼풀이라는 게 조직과 조직을 이제 유착을 시켜서 붙여가지고 유지가 되는 원리인데 자꾸 비비게 되면 그 유착된 부분이 유지가 안 돼서 이제 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재수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수술 때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눈의 구조나 재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그 쌍꺼풀의 디자인이 내 얼굴에 어울리는지,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 뜨는 기능이랑 같이 어우러지는지, 양쪽 눈이 아예 똑같이 이런 느낌보다는 조화로운지를 좀 중점을 두고 재수술을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눈 재수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